피사체가 되는 사물이나 인물을 추상적인 도형과 패턴으로 변형한 사진을 제작함으로써 회화적 모방을 선호하던 빅토리아 시대의 사진에서 벗어나 사진 그 자체가 독립적 예술 매체로서 현대로 나아가는 데 커다란 영향을 준 사진 역사에서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중요한 20세기 미국의 사진가 에드워드 웨스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카 카메라의 명수이자 결정적 순간으로 잘 알려진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은 카메라는 눈의 연장선, 즉 시각적 확장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카메라가 세상을 더 즉각적이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며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선구적 사진가인 에드워드 웨스턴은 그의 사진 촬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물론 자신의 눈이지만 눈은 단순히 예비 탐색을 하는 정찰병에 불과하며 카메라의 눈이야말로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는 삶의 기록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카메라는 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준다면서 그 활용을 위해 아주 커다란 대형 카메라를 고집한 사진가이기도 합니다. 1933년에는 오랫동안 사용해온 8x10인치의 대형 뷰 카메라보다 훨씬 작고 가벼운 4x5인치의 그라플렉스 필드 대형 카메라를 구입해 기동력 있게 사용했습니다. 그런 에드워드 웨스턴은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혁신적이고 후대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사진가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창의적인 컴포지션과 스타일에 대한 새롭고 철저한 접근 방식은 사진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대표작인 1927년의 조개껍질 시리즈와 1930년의 피망 시리즈 등은 풍경이나 포트레이트, 그리고 정물을 시각적인 수수께끼로 변환하는 웨스턴의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피망 시리즈는 인간의 벌거벗은 육체를 상호 연상시킵니다. 웨스턴은 1886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시카고에서 보냈습니다. 16살 때에 처음으로 부친이 준 카메라인 코닥사에 불스아이2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1906년에 캘리포니아로 이사하여 잠시 철도 측량사로 일한 그는 그 일을 그만둔 뒤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그곳의 아이들과 애완동물 그리고 가족 행사 등의 사진을 찍어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진에 대한 정식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웨스턴은 1908년에 일리노이 대학에 입학하여 사진을 배우게 되는데 반년 만에 1년치의 코스를 수료하고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주변의 포트레이트 스튜디오에서 어시스턴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트레이트 스튜디오란 우리말로는 사진관에 해당됩니다. 그 후 1911년에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열었고 그곳에서 근 20년간 사진 작업을 해나갑니다. 11년 뒤인 1922년부터 기존의 픽토리얼리즘 포토, 즉 흐릿한 회화주의 사진에서 벗어나 자연광을 교묘하게 살린 초점이 정확하고 샤프한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로 전환하여 인물 초상과 정물, 누드, 풍경 사진을 찍게 됩니다. 특히 그의 풍경 사진은 안셀 아담스를 연상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이태리 사진가들의 강한 콘트라스트와 추상적 화면 구성의 풍경 사진을 연상케 해줍니다. 그의 다양한 장르의 사진들을 보면 볼수록 정말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는 1923년부터 3년간 멕시코에서 활동하다가 1927년에 다시 돌아와서는 주로 누드나 양파의 단면, 조개껍질 등 자연 사물의 형태를 클로즈업으로 촬영하며 그만의 독특한 조형미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진 역사에서 중요한 일로 1932년의 피사체의 궁극적 리얼리즘과 포르음미, 즉 형태미를 추구한 작품들은 이후 전개되는 현대사진 컨템포러리 포토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30년대 후반부터는 점차 사막과 절벽 등 캘리포니아의 풍경을 찍고 있었는데 그때의 사진들은 안셀 아담스와 비슷한 것들도 많이 보입니다.
38년에는 사진가 최초로 구겐하임 장려금을 받았으며 말년에는 오랜 병마와 시달리면서도 계속 사진을 찍었으나 1958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룹 F64와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룹 F64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사진가들에 의해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의 실천을 표방하며 결성된 사진가 그룹입니다. 1932년에 결성되어 35년까지 4년간 존속하였습니다. 이들은 샤프한 초점의 이미지를 특징으로 당시 20세기 초의 사진계를 지배하고 있던 픽토리얼리즘 포토에 반대하며 새로운 모더니스트 미학을 촉진코자 했습니다. 그룹 F64란 8인치 곱하기 10인치의 대형 카메라의 최소 조리개, 즉 최소 아이리스 값을 말합니다. 대형 렌즈의 최소의 조리개 값인 F64라고 하는 것은 최대의 피사계 심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극단적으로 전경과 후경을 균일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결과물은 샤프합니다. 이런 촬영 방법을 통해 정밀한 직물적 조형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상 방법은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의 철학이었습니다. 참고로 직물적 조형미란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념이나 추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포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의 물질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데 뿌리를 둔 아름다움 혹은 소재의 특성을 충실히 나타낸 조형작품의 깃든 아름다움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독일의 신직물주의의 냉철하고 사실적인 표현이나 도시 풍경의 정밀한 묘사 등이 직물적 조형미의 일례라고 보면 됩니다.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란 사진을 회화와 별개의 매체로서 사진의 특성과 기능을 중시한 사진의 새로운 표현 양식을 말합니다. 주로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경향으로 그 중에서 그룹 F64가 유명합니다. 이는 정밀하고 직물적, 즉 주관이나 이상을 개입하지 않고 현실에 입각해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조형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 이후 사진의 장르는 다양한 논리와 그런 다양성을 기반으로 글로벌하게 전개되기 시작하며 다큐멘터리 사진의 전개를 촉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팝 아트가 고조된 1960년대에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는 일시적으로 쇠퇴한 것처럼 보였다가 70년대 이후에는 설치미술, 영어로는 인스톨레이션 아트, 그리고 콜라주 등의 기록 미디어로서 다시 각광을 받게 됩니다. 에드워드 웨스턴에게 있어서 멕시코의 몇 년간의 여행을 통해 바라본 다양한 문화와 풍경은 그로 하여금 사물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것에 더 민감해졌고 일상적인 물건들의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데이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카메라는 생명을 기록하고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진에 대한 접근 방식이 사실주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웨스턴의 작품의 특징과 영향을 간략히 분석하면서 서서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에드워드 웨스턴은 픽토리얼리즘에서 벗어나 모더니즘 포토로 향했습니다. 그런 그의 사진들은 세심한 구성과 조명을 통해 평범한 것들 속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일상적인 사물과 풍경에 대한 그의 날카롭고 섬세한 이미지는 단순한 주제를 예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극사실 묘사는 초현실주의의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웨스턴의 작업은 20세기 현대 미술에서 사진을 중요한 예술 장르로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조각품처럼 보이는 피망이나 조개 껍질, 바위, 그리고 풍경 사진도 단순한 스타일로 찍었습니다. 웨스턴의 여타 장르의 예술가들과의 교류는 그의 독특한 사진 접근 방식을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웨스턴은 빛과 그림자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밝고 세밀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장노출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그의 테크닉은 피사체 표면에서 미묘한 빛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냈는데, 이런 접근 방식은 이전의 사진가들의 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질감을 드러냈습니다. 웨스턴은 자연광을 선호했는데
그는 빛이 피사체의 본질을 드러내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형태와 질감은 웨스턴의 작업에서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사물과 자연스러운 형태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조개 껍질, 바위를 클로즈업 촬영한 결과 그들의 복잡한 표면이 드러났는데 이 이미지들은 종종 추상적인 조각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인간 모습의 형태를 그의 정물화와 마찬가지로 세부 사항에 신경 썼습니다. 그의 작품은 많은 사진 작가들이 자신의 주변 세계를 자세히 바라보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웨스턴은 이런 주변에 대한 신중한 관찰과 그만의 촬영 기법을 통해 단순한 물건들이 예술로 변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웨스턴의 누드는 객관화를 피하고 대신 질감과 모양을 강조합니다. 긴 시간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클릭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룹 F64와 스트레이트 포토, 픽토리얼리즘 포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아시고 싶은 분은 네이버 카페 사진과 미술 일명 3위 클럽에 방문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